자, 그래요. 그 지금 정규재, 조갑재 이런 분들이 예. 그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옹호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야, 이분들이 왜 이러지? 예. 그 정규재 저분은 한국경제 주필을 지낸 네. 대표적인 재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분이고, 또 조갑재옹은 뭐 대표적인 박정희주의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재명한테 왜 예. 뭐 책임을 자꾸 묻느냐,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한국의 오리지널 보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사람은. 예. 정규재만 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던 예.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토론회 때 제가 뭐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아작이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아작이 나고 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성이나 예. 정신건강이 양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 이유는 아닐 거라고 저 보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네오콘 라인과 트럼프 라인이 엄청 경합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네, 이미 됐어요, 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계엄을 때리기 직전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에 왔습니다. 네. 이 특사단이 한국에 왔다는 사실은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지원해주기로는 최소한 합의가 됐을 거라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신나서 왔어요. 예. 룰루랄라. 예. 왔는데 회담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예. 이때 이제 오게 만든 거는 네오콘 라인, 돌려보낸 건 트럼프 라인으로 본 게 맞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식의 지금 사태들이 한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 내 이 내전 때문에. 어허. 그러면 한국에서도 지금 예. 친미주의자들이 예. 네오콘 쪽에 줄 선 사람들과 트럼프 쪽으로 붙는 사람들로 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없는데요. 네. 자, 이 두 사람은 어느 쪽에 붙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트럼프 쪽으로 전향한 거죠. 제가 아까 트럼프가 제2 플랜으로 이재명 대표 대통령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감지한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지네요. 딱 감지하고 방향 아하. 틀은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대통령으로 인정한다면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놔야 되잖아요. 주변에 누굴 붙여놔야 됩니까? 껌딱지를 잔뜩 붙여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문재인 친문 세력이 예. 막 땡깡 부렸잖아요. 우리가 예. 한 자리 달라. 예. 그것도 저는 이재명 대표를 낙점한 걸 라인을 통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트럼프 쪽에서. 예. 왜냐하면 트럼프 쪽하고 가장 긴밀한 선을 가진 쪽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네네네. 같이 임기를 같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소식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음. 그러면 이쪽에서 야 이재명으로 민다고? 그럼 빨리 지금 가서 숟가락 얹어야 돼. 이런 사태. 그다음에 이런 두 사람처럼 야, 어차피 될 건데 네. 저쪽에 붙어서 예. 적어도 예. 당하지는 말고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면 네. 나중에 우리 말을 조금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등등등. 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 주변에 껌딱지 붙이는 지금 이런 일들이 또 한편으로는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그거 들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지 않고 미쳤습니까? 왜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 옹호를 합니까? 그 게다가 또 진영주의자이기도 네, 한데 맞습니다. 이 보수 진영을 완전히 등지고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두 사람을 평소에 칭찬했다가 네. 많이들 등 돌렸을 거예요. 네, 그 그렇죠.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을 텐데도 이렇게 소신 발언을 이어가는 거 보면은 그렇죠. 뭐가 있다고 봐야죠. 그 맥락이다. 한 번도 앞으로도 영원히 죽을 때까지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주 벽을 칠 걸로 보였는데 저 네. 두 사람의 발언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흐름이 확정이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야, 알겠습니다. 조갑재 정규재가 결국에는 미국 트럼프 라인을 타고 네. 이재명 지지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장원 같은 사람도요. 네네네. 바이든 쪽이었어요. 네오콘 네네. 쪽. 그래서 그쪽이랑 협력하면서 우크라이나 파병설 만들어내고 예. 또 우크라이나에 심리전단 보내고 네. 쉽게 하면 우크라이나 파병을 앞장서서 집행했던 사람. 네. 네오콘 쪽에 명을 받아서 그게 홍장원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을 버리잖아요. 네. 이게 트럼프 쪽으로 갈아탔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거죠, 한국에. 아유, 정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 그렇죠. 미국에 의해서
끊어내야죠. 우리 정치가 좌지우지돼야 하는 것인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네. 예.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외에 개입하는 정도 좀 약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개입 수단인 예. CIA를 지금 완전 히 작사를 냈고 예. USAID가 이제 그 주축이 되거든요. 네네. 해외에서의 뭐 군사 정변, 언론 통제, 예. 극우 세력 양성 이런 데서 USAID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해체시켜 버렸죠. 네. NED 자금 끊었죠. 음. VOA 미국의 소리 지금 작사를 냈죠. 음.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앞으로 만약에 해외에 개입하고 싶어도 그 중요한 정보 라인들, 첩보 라인들이 다 지금 없어요. 야, 이게 바로 고립주의군요. 그렇죠. 예, 바로 고립주의. 네, 예. 네. 그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야지 우리가 왜 남의 다른 나라 나라 신경 쓰지 않겠다. 어찌 보면은 그러면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도 좀 길을 열어줄. 그거는 것도-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핵 도미노가 벌어지고 NPT 시대가 붕괴하니까 미국이 패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패권은 유지하되 네. 옛날 같지 않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북미를 중심으로만 우리가 패권을 잡겠다. 네. 나머지는 니나 먹어라. 러시아 너 힘세니까 그쪽 네. 네가 알아서 먹고 이런 식이지. 미국이 뭐 우리가 이제는 착해져서 제국주의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은 전혀 아니거든요. 유럽연합이 그래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군요. 그렇죠. 예. 그 트럼프가 야 캐나다 그냥 우리 미국의 속국이 되라. 우리한테 와. 북미는 우리 거잖아. 그 이유가 대략 네. 짚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빨리 나와야 할 텐데, 네. 민주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불안한 심리를 어떻게 보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길게 논의할 이유가 없이 네, 속전속결로 빨리 예,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질질 끌다 보니까 예, 민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야 혹시 이거 기각되는 거 아니야? 예, 기각에 대한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기각에 대한 불안감은 곧 윤석열의 귀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돌아오면 그야말로 이제 미친 개가 다시 풀려나는 건데 아니 뭐 2차, 3차, 4차, 5차 계엄령 예. 얼마든지 해도 된다. 네. 이런 판단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 계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 계엄을 또 때릴 가능성이 있고 네. 저는 뭐 계엄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네. 뭐 굳이 뭐 계엄 요건이 되느냐 그렇죠, 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걸로 논란을 벌이지 않을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진짜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시민들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돌아오면 분명히 그럴 텐데 이거 지금 헌재가 왜 이거 빨리 판결 안 내리는 거야? 예. 이러면서 불안해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헌재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네. 국민들이 하나 확실히 배운 게 있어요. 네. 국가의 운명을 헌재가 결정하는 시스템은 잘못됐다. 그렇죠. 9명이 결정하는 예. 시스템은. 아니 왜 니네들이 9명이 이걸 선출은 결정해? 국민이 했는데 왜 아웃은 니들이 시키냐? 그렇죠. 임명권은 국민한테 있고 면권은 그렇죠. 임면권은 이제 헌재가 갖고 있고 이게 맞는 거냐?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앞으로 헌재는 최소한의 뭐 위헌 심사 기능 정도만 가지고요. 예. 나머지는 다 뺏어야 된다. 그렇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것 같고 네. 이제 헌재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는 헌재가 설사 기각 판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전쟁과 계엄을 일으키기가 만만치 않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유는 저번 주 집회 다들 보셨겠지만 한 100에서 20만, 200만까지 나왔습니다. 아주 정말 그 무시무시할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많이. 국민들이 사실 그동안 헌재 때문에 참은 거예요. 네. 막 속이 뒤집히고 최상목만 보면 막 속이 체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헌재가 파면 내려주기를 기대하면서 또 예상하면서 믿으면서 사실상 인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야 어지간하면 이제 조금 뭐 거리에는 안 나와도 되지 않겠냐. 헌재가 해줄 거 아니냐. 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헌재가 이걸 깨고 있어요. 네. 이 기대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 국민들이 이제 인계점을 넘어서면서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이번 주에 만약에 뭐 선거 예정도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다음 주 폭발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 얘기는 이겁니다. 예. 헌재가 기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민심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국민들이 지치거나 뭐 의견이 바뀌어서 집회에 잘 안 나오는 이런 헛소리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헌재 믿고 기다려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럼요. 믿지 못한 다음 나오죠. 네. 그래서 헌재가 기각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 항쟁이 폭발할 게 분명합니다.
뭐 이거는 할 얘기는 아닌데 네. 하도 염려하시니까 저는 뭐 기각될 확률은 0.0000001%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진짜 네. 그 0.00001%로 기각이 된다면은 윤석열이가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네. 얼마 못 간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 사실은 저 극우 네. 폭도들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겁을 먹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래도 우리는 믿자. 이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려갈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여기까지 인내해 왔는데 만약 그 믿음을 배반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뭐 폭동을 일으키지 않아도 그러면 정권 몰락시킬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예. 이 정권 몰락시킬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그 수만 가지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되죠. 뭐. 그리고 뭐 사실 국민항쟁이 100만 규모를 넘어서면요. 네. 경찰도 진압이 안 돼요. 진압이 안 되죠. 뭐 경찰 그런 걸 빌미로 해서 계엄령을 또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100만을 진압하려면 네. 군인을 대규모 동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군인 대규모 동원도 어렵고요. 네. 사실 그동안 1차 실패를 통해서 군인들도 배운 게 있어요. 그렇죠. 야, 이 윤석열 그 계엄 괜히 참가했다가 또 실패하면 우리 다 반란군 된다. 그렇죠. 이건 불명예이기도 하고. 일단 윤석열이가 네. 뭐 힘이 있고 국민의 신망을 얻어야 그렇죠. 뭐 계엄을 해도 뭐 그 동참을 할 텐데 네. 사실 이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그 아주 잔악하게 학살을 했을 때만 해도 네. 그래도 세상의 힘이 전두환에 쏠린다. 네. 또 군인들은 우리 군에 사실상 수장이 저렇게 깃발을 들었다. 네. 내가 여기 충성하면 뭐 좀 덕 좀 보겠다. 네. 판단하는 네. 뭐 그런 아주 그릇된 판단이지만은 그런 기회주의라도 발동할 여지가 있었는데 네. 윤석열이 다 망해가는 권력 그렇죠. 이 친구를 위해서 뭐 계엄에 동참한다?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이제 의식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예. 군사정부, 뭐 군부 독재, 예. 군인들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명령 먹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측근들 상당 부분 구속됐고, 그렇죠. 나머지들한테 명령 때린다 해서 들을 사람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설사 지휘관들이 받아들여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동요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일반 병사들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거나 쏠 일 없습니다. 그래서 계엄으로 진압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 분노만 폭발시켜서 네. 군인들까지 합세해서 용산을 포위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예. 이 상태에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마지막 그렇죠. 카드가 전쟁이겠지만 예. 그것도 뭐 트럼프가 당선된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못해요. 예,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신다면 아유, 이번 기회에 만약에 기각을 때리면 0.0001이라도 예. 그냥 다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쪽으로 전환해서 국민들이 끌어내리고 그 국민들이 합법적인 평화적인 방법으로 윤석열을 몰아낼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기각이 되면은 이제 이 땅에 썩어 빠진 엘리트 기득권자들도 싹 그렇죠. 몰아내는 아주 진짜 혁명적 상황이 옵니다. 대동혁명을 예. 일으킬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서 과연 그런 길을 선택할 만큼 우리 사회 이 기득권 엘리트들이 썩어 빠지고 바보인가. 바보인가 예. 뭐 그런 의문은 전 갖습니다. 자, 미국에서 계속 블링컨이가 헌법적 체계 안에서 뭐 이게 진행돼서 처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국민항쟁으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예, 입장에서도 그렇지.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거든요. 네, 네,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예. 네오콘들도 시간을 끌면 끌려고 하지 윤석열 탄핵을 기각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하고 네. 그 이 심우정이는 네. 왜 그 몰락하는 배에 올라탔을까요? 이 두 사람은 일단 가능성은 하나는 둘 다 바보다. 다시 말하면 예.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거로 보고 있다. 아, 두 바보가. 두 바보가 예. 비응신들이네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 가능성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아, 꼼짝 못하고 있다. 단단히 잡힌 게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도 진짜 이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래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한국의 극우 내란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 어쨌든 대통령 당선을 막기가 어렵다는 걸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안 되는데 예. 안 죽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마지막에 남은 기대는 시간 끌기라고. 시간. 그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사람 두 사람이 예. 뭐 어떤 명을 받았냐면 예. 이재명 대표 당선 저지를 어떻게 시켜서 지금 제거하라 이런 거 명을 받아 수행한다기보다는
야 너희들이 할 일은 그냥 시간만 끄는 거니까 어떻게든 시간 좀 끌어라. 그 사이에 우리가 뭘 해볼게. 최상목이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시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국회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걸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9번째 거부권. 야 저기 상모가 너 저기 뭐야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는데 그건 왜 무시하냐? 그렇죠. 야 누구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무시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얘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네 입은 학문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최상목은 뭐 윤석열 귀환 안 하면 끝났습니다. 이 새끼는 내란범으로 그냥 네, 아웃될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예. 심우정이도 자 심우정이 지금 그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인천세관 마약 수사 무마 사건 그걸로 많이 알려졌는데 마약 수사를 결국 무마시킨 그런 장본인으로. 예. 또 김건희 오빠와의 우정도 만만치 않아요. 심한 우정이죠. 심한 우정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난파선에 올라탄 이유는 첫 번째 바보거나 두 번째 뭐 약점이 크게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이들과 한 운명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예. 아니 그러면은 함께 난파선에 올라타기보다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좀 길을 틀 수 있는 정도의 머리는 있지 않을까요? 둘 다 서울대 출신인데. 그러니까 죄가 좀 적으면 털고 나올 텐데 이게 좀 중하면 그거를 감당하면서 승부를 걸기엔 좀 어렵죠.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윤석열 기각되는 쪽에 힘을 싣고 어떻게든 정권 그 이재명 대표의 교체를 막고 이런 쪽에 올인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너무 심각한 죄면. 예, 알겠습니다. 죄가 많을 것이다. 간단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인간들이에요. 얄팍한 인간들이고. 그렇죠.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 그 남한에서 수시로 무인기도 보내고 또 무인기 보낸다고 했을 때 그게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김태형 소장님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김태형 소장님 아주 날마다 하여튼 한반도 관계에선 정말 백발백중이신 건데 아니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 개선을 막 돌아다니는 거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뭐 일체 대응을 안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이유라고 보세요? 극도의 인내력을 발휘한 건데 그게 사실은 윤석열 이 국지전 도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간파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도발을 쉽게 하면 그냥 참고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무인기까지 보내자. 그래서 그때 북에서 성명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거의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성명이 되게 재밌었는데 김현정 부부장이 딱 3-4줄짜리 성명을 냅니다. 미친 개를 키운 건 미국이니까 미친 개가 잘못하면 책임을 미국에게 묻겠다. 아 그래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네, 딱 3줄짜리 성명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윤석열 국지전 시도 때문에 참고 있는데 계속 깐짝댄다 얘가. 니네가 키웠잖아 얘.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우리 더 못 참고 전쟁을 시작할 건데 단순하게 국지전이 아니다 이거. 전면전으로 대응할 거다. 미국 너희도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미국은 치겠다는 겁니다. 미국 기심 비롯해서 한마디로 전면전으로 우린 대답할 거다. 그러면서 무인기 사태 직후에 사격 태세를 다 갖추겠어요. 전방에서 전면전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이거 성렬아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냥 국지전은 안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그때 그 남한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 굉장히 넙죽 엎드리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미국의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압박을 심하게 했죠. 그러면서 계엄 프로그램도 중단시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야 이거 국지전 일으켜서 계엄 때리고 우크라이나 파병 이거 일단 스톱. 왜냐 전쟁 일으키면 전면전 터질 것 같아. 지금 북쪽 반응이 심상치 않아. 그래서 스톱된 측면이 전 크다. 윤석열이 세된 겁니다 한마디로. 참 우리 저 미국 덕을 많이 보네요. 이제 미국 덕도 있지만 북이 핵무장을 한 것이 오히려 이럴 때는 도움이 된 게 있죠. 전면전 들어갔을 때 미국이 제일 전면전을 꺼리는 이유는 북이 핵무장 성공한 것 때문이란 말이죠. 이게 전쟁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외국의 석학들도 많이 얘기해요. 뭐 전략적 불균형 얘기하고 남한에서는 극우들이 우리도 핵무장하자 뭐 이러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전쟁 억제를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나름대로
약이 됐다. 네. 약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태형 소장님 빨리 부산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윤석열이 사라진 나라에서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